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이 낮은 담장 너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당 한쪽엔 오래된 감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었고 가을 햇살을 받아 잎사귀가 금빛으로 반짝였지요. 이 집은 40년 가까이 한 가정을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현관 앞 돌계단에 앉아 차를 식히며 천천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결혼 후 이 집에 들어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세월이 스쳐갔지요. 아들 도연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 착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갈등을 피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결혼 후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영숙 여사는 마음 한켠이 든든했습니다. 며느리 이나경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영숙 여사는 그녀의 단정한 말투와 공손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또박또박 인사하고 식탁 위 반찬을 정성스레 칭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시작된 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선 사소한 동선이 겹칠 때마다 눈에 띄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작은 일에도 나경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곤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최대한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새 식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늘 먼저 양보했고 나경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던 나경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차분한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계산이 잠깐 비쳤다가 이내 미소로 덮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저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숙 여사는 방 안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집문서와 유언장이 고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손끝이 문서 위를 스칠 때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이 집도 주인을 바꾸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떨어지며 고요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차려둔 반찬과 따뜻한 된장국이 김을 내고 있었지요. 박영숙 여사는 평소처럼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다 하셨어요? 나경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얇은 막이 씌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응. 다 됐어. 얼른 앉아. 영숙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지요. 도연이 잠결에 머리를 긁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냄새 좋네. 우리 엄마 된장국은 최고야. 그러게요. 어머니 솜씨는 진짜 대단해요. 요즘은 기억력이 조금 약해지셔서 걱정이에요. 지난번엔 간장을 설탕으로 착각하셨잖아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멈췄습니다. 도연은 피식 웃으며 넘겼지만 영숙 여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잠깐 착각한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경은 부엌 살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위치가 바뀌고 사용법이 익숙한 가전들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편하게 하시라는 말과 함께였지만 영숙 여사는 점점 집안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마을회관에서 친구의 안부 전화가 왔을 때 나경이 먼저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제가 대신 받는 게 좋아서요. 밝게 웃는 목소리였지만 영숙 여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차를 내오려던 영숙 여사는 주방에서 설탕을 찾지 못해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모두 나경이 위치를 바꿔놓은 뒤였지요. 어머니, 거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나경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자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뒤 영숙 여사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주인처럼 살아온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이 마치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메모장을 들고 부엌 정리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정신을 붙들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나경은 곧 그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요즘엔 치매도 초기에 관리가 중요하다던데. 공손한 말투였지만 은근한 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 마당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나경은 부엌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심지어 동네 모임 일정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제가 할게요. 번거롭잖아요. 어느 날 오후 마을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상담이라며 문을 두드렸고 나경이 먼저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셔서요. 제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일이 정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정신도 또렷하고요. 하지만 곧 나경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도 잊으셨잖아요. 가끔 위험한 실수도 있으시고요. 복지사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순간 영숙 여사의 목 안쪽이 말라붙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퇴근 후 나경과 마루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으니 대화의 조각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점점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나경이 내 말 듣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좀 불안해. 오빠, 나도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때 늦잖아. 영숙 여사는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거실 불빛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 여사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치밀했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용기에 담아놓고 일부러 위치를 바꾼 뒤 웃는 시기였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주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이웃 아주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걱정이 많이 되니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 순간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다시 그녀를 향해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집문서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나경의 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들은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우연히 서랍 안에서 발견한 오래된 수첩 한 권.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가계부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얽힌 이야기, 세입자 계약,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세밀하게 기록돼 있었지요. 영숙 여사는 수첩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낡은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경은 이제 대놓고 영숙 여사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걱정하는 척을 했지요. 오빠,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영숙 여사가 식탁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그 말은 곧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경은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에 불렀습니다. 영숙 여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재개발 들어오면 대박이겠는데요. 중개업자의 말에 나경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명예 이전은 안 됐지만 곧 될 거예요. 그 순간 마당에서 영숙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 집게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예 이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넘어갈 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방에 숨겨둔 오래된 수첩을 꺼내고 집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아둔 통장과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에 다시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이 서재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집문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집문서 어디 두셨어요?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영숙 여사는 처음으로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나경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정리 좀 하려고요. 정리는 내가 할게, 내 집이니까. 그 말에 나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영숙 여사가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여사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집문서를 꺼내 보이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집을 빼앗으려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이나 문자, 증인 등을 모으라고. 영숙 여사는 그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경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곧 내 명의로 넘어올 거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건데? 남편이야 어차피 내가 하자면 다 하는 멍청이야. 저 노인이 치매 판정만 받으면 끝이고. 이 집 팔면 최소 10억은 받겠지? 샤넬백부터 살까? 웃음소리가 섞인 그 대화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다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 여사가 직접 요청한 상담이었습니다. 복지사와 함께 경찰관도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나경 씨.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게 걱정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영숙 여사가 조용히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 내용, 집문서를 찾으며 내뱉은 독설, 복지사에게 거짓말하던 장면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오빠.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닥쳐! 도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갈등을 피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치매라고 소문낸 것도 너였어? 나경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나경 씨, 노인복지법 위반, 재산 편취 미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됩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나경이 영숙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 집을 넘길 순 없어요. 나경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내가 내 아들이잖니. 도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그 시간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나경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숙 여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신이 혼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을 뿐입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이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영숙 여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는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만에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나경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진작에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끝난 일이야. 영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들, 축하하는 사람들. 영숙 여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영숙 여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노인을 함부로 대하려던 며느리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여사는 도연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알아. 내가 좋은 아들인 거 나도 알아. 그날 밤 영숙 여사는 방 안에서 오래된 집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영숙 여사는 다시 한번 이 집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나경은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뿌린 거짓말과 악행이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제 당당히 마을을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지만 이 집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숙 여사는 여전히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고 마당을 쓸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어머니께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모자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1년 후 나경은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기록은 인터넷에 남았고 어디를 가도 그녀의 과거는 따라다녔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습니다. 반면 박영숙 여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노인 인권을 지키는 사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복지센터에서는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영숙 여사의 말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 여사는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당신이 물려준 이 집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집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영숙 여사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았고 선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였고 이것이 진짜 정의였습니다.